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플레이어로서 이 분산 경제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 빗썸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그리고 저희의 성장 그리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현대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빗썸은 2014년도 1월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약 4년 2개월가량을 운영해 오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보시듯이 저희가 지난 2016년 11월에 이더리움을 추가 상장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대시를 시작으로 13개의 추가되는 알트코인들을 상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대시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아시듯이 지난 1월달 그 최고의 거래량을 찍으면서 하루 평균 거래량이 3조 6천억 원 그리고 지난 3월까지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누적 거래량은 약 430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누적 거래량이 지난 6개월 사이에 발생한 거래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실 자체가 한국 시장과 저희 빗썸이 얼마나 급격하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빗썸은 저희 국내 점유율 약 40에서 55%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지난 2017년도 4월 이후로 정말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저희에게 곧 여러 가지 효과와 리스크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는데요. 단순 거래량을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2017년도 1월과 2018년도 1월을 비교했을 때 1000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빗썸 상장 효과라는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시 이후로 저희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코인들의 가격이 최고 3배에서 5배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빗썸에 가입하시고 거래를 이용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6년 12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0만 원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서 미디어의 다양한 스팟라이트를 받게 되었고요. 이것들은 꼭 긍정적인 뉴스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 요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미디어의 집중을 받으면서 더욱더 마켓은 과열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 빗썸에도 지속적으로 엄청난 수의 유저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360만 명의 그 회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열된 시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현상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 코리아 프리미엄은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었지만 최고 50% 이상 해외 거래소보다 높은 가격으로 저희 빗썸을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는 곧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저희 빗썸에게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래량이나 그리고 회원수를 저희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무진 애를 써봤지만 저희가 3배의 서버 증설을 준비하면 5배 이상이 5배의 증설을 준비하면 10배 이상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서버 증설과 2017년 1월 기준으로는 불과 20명 수준의 직원 수였다면 지금 현재는 320명 이상의 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회원 수만큼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 건수나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다양한 사건들이 이조차도 수백 배 이상의 발생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그 회원 응대나 이런 차원의 대응도 필요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콜센터가 불과 6명, 10명 수준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400명 이상의 콜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가 커지고 한국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 빗썸 자체를 공격하는 그리고 저희 빗썸의 회원들을 공격하는 다양한 해킹 시도들이
엄청난 수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의 보안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현재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사회적인 관심 이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요. 이러한 과열된 시장으로 인해서 저희 빗썸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지만 또 다른 방식의 대응도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엄청난 수의 경쟁자들이 이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만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0개 이상의 거래소가 이미 오픈을 했거나 오픈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수많은 거래소들이 이미 며칠 전에 오픈을 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거나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열된 시장은 그리고 여러 번 다양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 거래소들도 지난 1월까지 한국 시장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시장을 단기간에 잡아야 되는 그런 수단들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 정부 규제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까지 모든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정부에서 규제 태스크포스가 발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18일 모든 가상계좌가 제공과 그리고 입금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원화 신규 유입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2,600만 원까지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로 거래량도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의 가격도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1월 31일에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자유규제안을 바탕으로 본인 인증, 실명 인증을 기반으로 한 가상계좌 발급이 다시 재개됐지만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저희 빗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빗썸에서 신규 회원 가입을 해서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원화를 입금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농협의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의 SMS 본인 인증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가 있는 그런 분들만 원화 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것들은 결국 시장의 침체와 거래량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수치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거의 4조 원에 이뤘던 일평균 거래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사실 이것들은 결국 한국 내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들이 예정되어 있죠.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ICO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더리움을 비롯한 비트코인 그리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대부분의 것들이 굉장한 가격 하락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 거래소가 엄청난 금액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몇 개의 거래소는 아예 폐쇄 조치되었고 앞으로도 거래소의 인가라던가 그리고 다양한 규제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전 세계적인 규제의 방향은 저는 이용자의 보호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방지, 본인 인증 그리고 KYC와 AML 정책을 확충함으로써 좀 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튼 저희 거래소 입장으로는 좀 아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빗썸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로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실사와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사는 사실상 저희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거의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은행이나 아니면은 정부
보안기관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 쪽에 실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보안 관련 내부 통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회계나 재무 처리 관련해서의 모든 기준이 금융권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저희는 현실적으로 모든 100%를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희가 금융권 수준의 시스템을 못 갖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거래소는 좀 다른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암호화폐 입출금을 다루고 있고 블록체인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재의 금융권 기준에는 맞출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계 처리나 재무 관련 실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세무나 아니면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 모든 기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보관 자체도 저희에게는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콜드월렛에 저희가 자유규 제한을 통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예치금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콜드월렛을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장치 그리고 콜드월렛의 관리 절차, 인적인 구성 이런 것들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AML 관련 가이드라인을 은행권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은행권에서 추가적인 실사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인 기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 거기에 대한 전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 AML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규제안이나 그리고 실사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 암호화폐를 다루는 거래소의 서비스 특성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 규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모든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원화의 입출금을 통제하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거래소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화의 입출금을 통제하는 것만이 규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한다거나 그다음에 암호화폐 입출금을 다루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규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계속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일선상에서 제대로 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오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저희가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되고 있는 금융 서비스들이 있죠. 마진 거래라든지 랜딩이라든지 선물 거래까지도 그리고 다양한 파생 상품들도 이미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정부의 입장은 ICO에 대해서도 금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정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소나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는다면 블록체인 산업 자체의 발전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규제가 약간 비유를 하자면 럭비공을 축구공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다루기 쉬운, 컨트롤이 쉬운 모양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럭비공이라고 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기술이나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이게 정말 럭비공이 맞는지
그 자체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테스트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빗썸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당연하게도 저희의 근간은 거래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쌓여있던 저희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안전한 거래, 그리고 회원분들께서, 이용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거래 기능이라던가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위해서 빗썸 프로도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 사업은 결국은 좀 전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회원의 원화와 암호화폐 예치금을 누적해서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미 저희는 암호화폐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 말부터 저희는 암호화폐 투자로만은 암호화폐 활성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위해서 빗썸 캐시를 이미 런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피아 커런시, 그러니까 현물화폐까지도 통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판매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사업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그리고 좀 더 많은 제휴사, 최근에 많이 뉴스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희 지금 많은 제휴사들과 다양한 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열된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다양한 코인들의 부침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좋은 정보, 쓸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리서치 회사를 이미 설립해서 준비 중입니다. 저희의 그동안의 개발진에서 쌓여온 연구 업적과, 그리고 저희 기획팀과 그리고 RM팀, 이런 여러 인재들이 쌓아놓은 그 정보를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통해 그런 정보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으로 진입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내부만이 아니라 당연히 좀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협조나, 그리고 좀 더 외부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교육 사업이라던가 코인의 평가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블록체인과 새로운 사업, 사실은 오늘 분산경제라는 주제 하에 모였지만 블록체인 산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다양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미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들에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벤처 캐피탈을 설립했습니다. 앞으로도 ICO든 코인이든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종합금융 플랫폼입니다. 많이들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폐, 실물화폐와 암호화폐의 통합결제나 블록체인 R&D, 그리고 금융 파생상품, 블록체인 송금, 그리고 다중화폐 거래소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각국의 현물화폐와 다양한 암호화폐들로 거래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지금 없는 서비스들이 아닙니다. 사실 해외에서, 그리고 많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그리고 ICO들이 그 프로젝트들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새로 나오는 ICO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파트너들은 저희는 결국은 이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의 대표로 되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들과의 협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산원장 기술이 기존의 산업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산원장 기술은 결국은 기존 산업을 대체하거나 더 나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저는 결국은 기존에는 중앙화된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낸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그냥 소비해야만 하는 소비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참여자의 입장으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참여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어떠한 거버넌스로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참여자들의 합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고민이 현재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분산원장 기술은 서비스를 준비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고 그리고 단순히 투자이거나 아니면 이 산업에 참여자로서 들어오고 싶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참 기회라는 게 기존 산업에선 쉽지 않은데 이 블록체인 기술, 분산원장 기술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봐왔을 때 비트코인, 지금 기축화폐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알트코인이 나오기 시작했죠. 비트코인의 스피드 문제, 스케일링 문제, 그리고 익명성을 대체하는 좀 더 낮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이 기반으로 갖고 있는 블록체인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2.0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프로젝트들이겠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 그 플랫폼을 좀 더 개선하려는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연결하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같이 협업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새로운 플랫폼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정말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그 논의들, 스케일링 관련, 뎁 관련,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익명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멤버십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 산업과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은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다양한 시도가 되는 단계이고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이고 아직까지 개발 초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산원장 기술, 그리고 이번 디코노미의 제목이기도 한 분산 경제에서 이 각각의 플레이어로서 저희 모두는 결국은 서로의 서비스의 이용자이자 참여자이자 제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빗썸은 지금도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다만 상장 문의는 정중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상장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리고 저희 부스에 가시면 저희 리플렛 뒤에 각 분야마다 담당 직원들의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많은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잠깐 인용하고 싶은데요.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필요한 때를 위한 작은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빗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